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터치입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엄마 아빠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한쌤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사례는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제 때만 해도 중학교 돼서 사춘기가 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음. 심지어 4학년만 돼도 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은 초딩 때 사춘기가 올 수 있다던데 저희 집에도 시작된 것 같아요. 방은 정리가 안 되고 말끝마다 말대꾸와 신경질의 연속이고 손에서는 핸드폰이 떠나질 않아요. 뭐라 하면 방문도 탕탕 닫고 사춘기 맞는 거죠? 아들의 사춘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대꾸하고 반항적인 아들을 보고 있으면 화가 올라오고요. 이러다가 애가 삐뚤어지게 자랄까봐 염려도 됩니다. 초딩의 사춘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이가 이제 갑자기 좀 바뀌어서 네, 이렇게 뭔가 말도 잘 듣던 아이가 말대꾸를 한다거나 여기 보면 신경질 부리고 휴대폰만 들고 있고 문도 꽉꽉 닫고 이러면 엄마들 아빠들 되게 당황스럽고 제가 내 아이가 맞나? 내가 난 아이가 맞나? 그것도 있고 나를 무시하나? 그럴 수도 네, 있죠. 이 마음도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무시하나 이런 마음, 뭐 지가 다 컸다고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사춘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것은 몸이 변화하는 때다. 예, 그러니까 아동기 때는 애들이 남자 여자의 성징이 안 나타나죠. 네, 성징이 안 나타나는데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여자아이들은 가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월경도 하게 되고 체중도 불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도 목소리가 커지고 털이 나고 또 몽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신체 변화가 어떤가를 일단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초등 5학년 아들이면 어쩌면 조금 성장이 빠른 아이라면 사춘기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만약에 그렇다면 몸이 변화한다면 사춘기가 이제 진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몸의 변화에 의해서 정서적인 변화도 올 때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정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애들은 초등학교 아동기에서 사춘기로 넘어가고 있죠. 네. 그럼 부모의 역할도 아동기 때는 부모는 격려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뭐냐면 아이가 사실 초등학교 때는 뭐 학교 공부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활동들도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격려자의 역할에서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 네. 그럼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가 지금 그래서 몸이 변화해서 사춘기에 진입했는데 어린아이 다루듯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거나 엄마가 너무 애를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또 아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부모가 일방적으로 뭘 결정한다거나 하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아이가 성장 발달해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자아 정체감을 이제 형성해가는 그런 시기인데 자아 정체감이 건강하게 형성되기 어렵죠. 그 자아 정체감이라는 건 이제 부모, 엄마, 아빠와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애들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는 부모도 너무 힘들지만 애들도 이 시기는 뭐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신체적인 변화도 막 급격해지면서 정서적인 변화도 급격해지다 보니까 애들도 이 시기가 불안정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가 이 사춘기에 진입했다면 엄마의 역할이 아빠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역할로요? 들어주는 거. 엄마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면서 관계를 잘 돌보는 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떠냐면요. 아이와 심리적 거리두기를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 사실 사춘기 시기에 애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은 부모는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사춘기 되면 애들이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탁 해내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게 크게 애한테 어떤 문제되는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 이런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춘기 시기는 부모님들이 이제 심리적 거리두기를 의식적으로 하시면서 좀 뭐가 알고 싶어도 좀 참기. 그다음에 아이가 말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다리기. 이런 걸 하셔야 아이가 말대꾸나 또 이렇게 뭐랄까 신경질을 부리는 거 이런 걸 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애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정상 발달이에요. 정상 발달 중 한 네. 과정인데 네.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과도하게 부모님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애들이 고등학생만 돼도 사춘기 후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뇌도 이제 가지치기가 다 되어서 좀 정리될 건 정리되고, 그러니까 뇌가 제2의 폭발을 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다라고 하거든요. 네. 제1의 폭발 시기가 태어나서 돌 될 무렵이고, 그때 무지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정말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마무리되고 났을 때 아이하고 관계가 깨지면 그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기는 부모가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삐뚤어질까봐 염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과잉 기대가 있다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뭐 항상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란다거나 하는 건 되게 비현실적인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과잉 기대가 있다면 과잉 기대를 좀 내려놓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더 수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이 아이도 자라느라고 지금 뭐가 혼돈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도 지금 자라느라고 그러는 거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훨씬 아이를 미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기는 진짜 아이가 밉습니다. 저도 미웠던 것 같아요. 이 시기는 미운 짓을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내 자신의 화를 여러분이 잘 다루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내가 내 화를 다루지를 못하고 화를 즉각적으로 화를 분풀이를 하면 사실은 애들은 또 다른 분노를 갖게 되고 분노 행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다 보니까 이제 분노 행동이 뭐죠? 뭐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집 가출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조금 뭐랄까 비행 청소년하고도 어울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시기에 화를 잘 다루셔야 되는데, 제가 감정 신호등 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예한 선생님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한번 네. 연습해봐요. 그러니까 감정 신호등 빨간 불, 노란 불, 초록 불을 이미지로 만들으셔서요. 기억을 해서 빨간 불 멈추고, 그다음에 노란 불 생각하고, 초록 불 행동한다.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요거를 잘 좀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딱 화가 났다. 화가 나면 내 몸이 알아차리죠. 네. 몸의 반응이 뭐가 있어요? 화가 나면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꼭 화가 네. 겉으로 표출되는 것만이 화가 아니고 사춘기가 왔다면 침묵도 분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나를 막 간섭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는 침묵으로 그냥 맞아요. 일관화되는 그럴 수도 경우도 있어요. 있지 않을까. 아예 대꾸를 안 할 때 또 화가 네. 나거든. 천불이 난다 그러는데 그럴 때 일단 멈춰야 된다. 그때 엄마가 화가 난 감정을 갖고 아이하고 얘기하면 막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도 상하고 아이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상하기 때문에 그걸 또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멈춰서 엄마가 심호흡도 하시고 나를 돌보셔라.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나나를 노란불을 켜고 나의 화를 바라보자. 내가 왜 화가 나나? 애가 내 기대대로 지금 행동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속상하네 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면 화는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셔야 되죠.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화로 얘한테 표출을 해서는 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엔 어떻게 이제 엄마가 뭐
이런 우리의 컨텐츠든 아니면 어떤 양육서든 아니면 뭐 부모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대로 아이를 공감하는 대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도 지금 힘들지라고, 그죠? 네네. 너도 지금 힘들지. 음. 네가 짜증내는 걸 보니까 너가 지금 힘든 것 같아. 어떤 게 힘들어? 요즘에 하고 있는 공부가 힘들어? 학원 다니는 게 싫어? 뭐 등등,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 이제 어때요? 소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너가 이렇게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는 거 보면 엄마도 걱정이 되거든. 휴대폰 갖고 있는 시간을 좀 우리가 조절을 해볼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엄마가 화 조절을 잘 하셔서 아이를 수용적으로 대해주셔야 애는 짜증이나 신경질이 그 악순환에 빠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엄마, 아빠의 화 다루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빠들도 사실 이 시기에 애가 말을 안 듣다 보면 막 물리적인 힘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 다 감정 신호등 켜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 부모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죠.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은 호르몬이 넘치고 부모는 호르몬이 떨어져서 오는 가족 관계에 일종의 위기를 겪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부모님도 또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건너갈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거리두기만 해도 훨씬 아이들과 부딪히는 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준을 좀 더 낮추고, 그죠? 아이를 수용적으로 대해주시면 애가 부모에게 그렇게 뭔가 반항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반감을 갖거나 하는 거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내려놓자. 아이는 이 시기를 잘 터널을 통과해서 사춘기가 마무리될 것이니까요. 엄마 아빠들 이 시기를 잘 인내하시면서 그 스트레스 다루기를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아이들은 또 멋지게 성장을 할 거니까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